안녕하세요. MC 임세은입니다. 무더위가 슬슬 꺾일 때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으면 숨을 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더위보다 더 답답한 보이스피싱 관련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저도 대본을 미리 보면서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수법이 진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3가지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5배송 수법입니다. 어느 날 A씨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난데없이 신용카드 배송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된 겁니다. 당황한 A씨는 놀라서 문자를 발송한 배송기사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연락을 받은 배송기사에게 나는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자 배송기사 역시 배송 후에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는데요. 배송기사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라고 문자로 전화번호 하나를 발송해줍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건 A씨.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거니 연결된 곳은 카드사의 사고처리 접수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A씨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필요하다며 상담원은 A씨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든 A씨는 곧바로 통화를 끊고 번호를 재차 확인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센터의 번호를 조회해보니 이는 이미 여러 건의 사기가 접수된 스팸 전화번호였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5배송은 카드사 착오나 실수가 아닌 교묘한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죠.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렇게 카드를 배달하고 있다면서 배달기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배달을 핑계로 접근하는 사기범은 피해자가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 순간 허위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게 해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때 악성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피해자의 모든 전화를 가로채서 받을 수 있는데요. 사기범이 전화를 걸 때엔 정상적인 대표번호로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속을 수밖에 없고요. 이때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가 탈취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쿠팡페이 재인증 수법입니다. 쿠팡 회원인 B씨는 어느 날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쿠팡 계정 보안 경고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자세히 살펴보니 쿠팡페이 명의로 발송된 것처럼 보였고 계정에서 의심스러운 로그인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계정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인증이 귀찮았지만 B씨는 이어 지금 재인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어진 문구를 확인하곤 재인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씨는 평소에도 쿠팡을 자주 이용해왔기 때문에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메일에 첨부된 정보인증 페이지 링크를 클릭했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자 익숙한 쿠팡 홈페이지와 유사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B씨는 의심 없이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조금 이상하게 느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B씨가 입력한 정보는 실제 쿠팡 홈페이지로 전송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쿠팡의 로그인 페이지를 교묘하게 흉내내어 B씨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그대로 탈취한 것이었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하루를 보냈고 이로 인해 자신의 계정 정보가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수법은 최근 가장 많은 신종 피싱 수법인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리뷰 이벤트 등에 참여 독려를 하여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쿠팡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하게 웹페이지를 꾸미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수법에 속을 수 있으니 쿠팡 회원이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도 있네요. 세 번째,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은 바로 팀F사트 수법입니다.
C씨는 최근 팀F 사태로 인해 큰 금전적 손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의 환불을 받지 못한 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8월 초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 절차에 참여해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C씨의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자에는 팀원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또 다른 문자에는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C씨는 팀F 사태로 이미 큰 피해를 본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문자를 보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의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클릭하자마자 웹페이지가 열렸고 화면에는 팀원과 위메프의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환불 절차를 진행하라는 안내와 함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C씨는 더 이상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아 지체 없이 요청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C씨가 몰랐던 것은 이 페이지가 실제 팀원이나 위메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싱 사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C씨가 입력한 정보는 범죄 집단의 손에 넘어갔고 C씨의 휴대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앱은 C씨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몰래 탈취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C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알 수 없는 출금 내역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좌에 남아있던 돈이 빠져나간 것은 물론 이미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팀F 사태로 인해 돈을 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까지 당하며 C씨는 이중의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후 C씨는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벌어진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힌 아주 악질적인 신종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사례들 이외에 다른 수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해외 결제 문자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 수법에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자 메시지에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말 신용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는지 신용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실제 결제 내역의 문자 메시지 금액만큼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수법도 있습니다. AI 프로그램으로 목소리를 조작해 가족인 척 전화를 걸어오는 수법 등도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AI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목소리 변조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쉽게 속으실 수 있으며 자녀 목소리가 AI라고 인지를 하기 어려우시니 해당 수법들에 대해 자녀분들이 각별히 인지를 시켜주셔야겠습니다. 목소리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의 보이스피싱은 주로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 돈을 인출하는 등의 전화금융 사기 수법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시대 이슈에 맞는 시나리오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법은 점점 더 진화를 거듭하는 중입니다. 대체 언제쯤 뿌리가 뽑힐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보이스피싱이 사라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MC 임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